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애프터 시네톡톡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애프터 시네톡톡이라는 거는 중앙아트홀 1층 여기 공간 커뮤니티실을 활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1시 반 타임의 영화를 상영이 끝난 후에 관객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 애프터 시네톡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을 맡게 된 포항문화재단 문화공간 운영팀의 주임 이화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디플러스 포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온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 관람객분들이 관람에만 그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영화가 다룬 주제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어떤 대화들이 나올지 기대가 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걸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서 하는 영화들이 독립 영화들이잖아요. 평소에 접해보지는 못하는 그런 영화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주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좀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을 상담을 하는 일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마음 상태나 또 이제 힘든 모습이나 또 그걸 또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 모습까지 여러 이제 케이스를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보신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각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간의 문제와 또 이제 죽고 싶어 하는 가족을 가진 가족과 가족들 사이에서 죽고 싶어 하는 어떤 이제 그 사람의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고 스위스에 가서 나를 빨리 죽여달라. 왜냐면 현재의 존엄사라고 하는 이제 스스로 죽을 권리는 사실은 모든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이 영화의 제목처럼 나의 사소한 슬픔처럼 이제 서로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한 번쯤은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 한 번쯤은 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 정말 너무 살기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게 뭐 자기 혼자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교우관계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주제를 이제 탐구했다는 데도 좀 흥미로웠고 두 자매 간에 언니는 우울감에 자살을 하려고 하고 또 동생은 오히려 굉장한 정말 죽고 싶어질 어떤 상황인데도 씩씩하게 하면서 그 언니를 말리는 그런 형태로 영화가 진행이 되던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어떤 내가 아무리 행복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우울증 병이잖아요. 그 병을 갖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 일반인 분들이 혹시나 내가 우울증이 아닐까 이렇게 검사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용도라 가지고 저는 일단 이 점이 나왔고요. 지금 이걸 보고 느낀 생각이 분명히 과거에는 여기 15점 이상인 심한 우울 척도에 됐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언제든 올 수 있고 또 언제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할 때 우울감이 온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조금 이직도 원활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유능감이 생겨서 저를 믿게 되니까 이상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술 분야를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예술 분야가 우울증이나 자살에 관련해서 주변에서 일반적인 사회보다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주변에 너무 흔하게 일상적인 질병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걸로 이제 자살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제 삶과 맞닿아 있는 주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이란 단어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병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병이니까 경종으로 왔다가 종종으로 왔다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좀
강하게 드는 생각은 어쨌거나 이걸 병으로 바라보고 사회 인식이 조금 바뀌면 병원에서 치료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걸 좀 장려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런 우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 뭐 나만의 해소법 이런 걸 갖고 계신지. 사람은 움직일 통해 동물이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안 했을 때 되게 우울해지고, 저도 실제로 저를 되게 벗어나게 했던 활동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아노랑 그 수영이거든요. 피아노도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활동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 밖에도 많은 것도 있지만 명상도 있고, 각자한테 맞는 거를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좀 책을 통해서 힘든 걸 좀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 심리학 서적을 정말 많이 찾아봤고 그리고 관련된 에세이를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요즘 서점에 가면은 유명하고 잘 나간 책들이 메인에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랑 비슷한 사람이 정말 많은가 봐요. 그런 책들이 요즘에 또 판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책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하는 게 있는데, 뭐 정리정돈을 한다거나 몸을 움직인다, 아니면은 이 상황을 객관화하는 거를 쓰고 주변 사람과 나눈다, 이런 방법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씩 해보니까 조금씩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리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운동을 하면 몸이 너무 힘드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존엄사에 대해서 입장이 다들 여러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찬성, 반대, 조건부 찬성 뭐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난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전 찬성이. 조건부 찬성. 선생님. 조건부 찬성. 무조건 찬성. 생각보다 반대가 없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여론이 저는 반대라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여기 분들은 좀 존엄사에 많이 열려있긴 한 것 같네요. 죽음이라는 것도 자연적인 죽음이 정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조건부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뭐 질병이나 아픔 때문에 도저히 이 삶을 지속적인 게 힘들 때, 그때는 이런 건 좀 필요하지. 내 경우가 만약 그랬다면 나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살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건으로 죽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통계적으로 보면 선진국은 다 자살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자살률 높은 나라 하면은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살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긴 그렇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의 뭐 소말리아 이런 데서는 자살률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살을 하기 전에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빨리 죽거든요, 사실은. 일단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제가 자살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그럼 자살률을 이제 한번 세대로 분석을 하면 한 20대, 30대가 높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제일 높아요. 20, 30, 40대가 높고, 노인 자살률은 또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오히려 노인 빈곤율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자살률은 높지 않거든요. 그럼 왜 20대, 30대가 높냐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노를 느끼거나 힘이 들다고 느끼는 거는 모두가 가난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혁명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는 걸 보면 정말 배가 고파서 혁명은 잘 안 일어나거든요. 내가 배가 고파서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는 불행한데 남이 행복해 보일 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적 불평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자살률에 SNS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키면 너무나 다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인스타만 보면 저만 인생을 지금 뒤처진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SNS뿐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한국 사회는 뭔가 다른 사람이 행복한데, 내가 인스타를 봤는데 얘는 행복한데 내가 지금 라면 먹고 있으면 뭔가 불행한 느낌을 받죠. 예. 그래서 그런 점도 좀 크지 않을까.
라고 느끼고, 이거를 이제 선진국들도 겪었다 생각하고 해결하려면 사실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뭔가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넌 낙오됐어. 얘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많아서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어떤 예술은 소수자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반드시 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상영되면서 그 목소리를 높일 기회는,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장으로서 우리 인디플러스 프로양이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제 즐거움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취향을 이제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네, 박수 치고 마무리할까요?